제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서 방송을 쉬고 내일 하려고 했었는데 또 카시아님께서 후원을 주셔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더리움 샀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사고 팔고 그래가지고 네, 한 만 원 플러스 정도, 만 원 정도 이득을 보고 남긴 상태에서 잤습니다. 새벽 한 3, 4시, 3시쯤인가 잤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인지 새벽 5시에 잠이 깼어요. 왜 깼는지 잘 모르겠어요. 깨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폭락하는데 폭락 패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꺼번에 내리꽂으면 모르는데 계단식으로 꽂아 내리더라고요. 그때 인드라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지금 이더리움 선물 12월물 뭐 1월물 이런 거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인드라가 새벽에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둘 다 뭐 이렇게 감기예요. 둘 다 코로나는 아니래. 사이즈 페러미. 전날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주말에 어떻게 장사하나 걱정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저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하니까 인드라가 이렇게 딱 정해진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니까 인드라 행복감, 과도한 행복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드라의 그 행복감이 있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니까 돈보다 인드라가 너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팔고 그냥 자자 하고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춘 게 이거 다 입증할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1557원 165만 7천원 정도에 맞춰놓고 잤는데 인드라가 판 게 160만 업비트 기준이죠. 160만 4만 6천원. 그래서 대략 수수료 빼고 조금 한 만원 남기고 이런 거 빼고 하니까 결국 7만원 손해보고 된 셈이죠. 이거 다 귀찮아서 잤어요. 근데 또 1시간 뒤에 잤는데 또 1시간 뒤에 문자가 왔어요. 금요일날 때 어떤 분이 예약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렸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냥 알림을 꺼놨으면 되는데 또 인드라 켜놨어요. 그것도 새벽 6시 한번 쓰고 봤는데 더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7시경에 겨우 잠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가장 큰 저점이 형성됐었죠. 그때 인드라가 깼으면 되는데 또 9시쯤에 또 9시인가? 뭐 그래서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알림을 안 해. 갑자기 우리은행에서 카드를 교체하겠다고 무료, 그러니까 연회비가 없는 카드를 뭐 체크카드로 바꿔주겠다 해서 이제 우리은행 고객센터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는 그런 것이 귀찮으니까 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자는 시간인데 자꾸 오늘따라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오늘 2시간 잤습니다. 2시간. 그리고 이제 11시에 가까스로 일어나가지고 오늘 가게 그냥 일하고 싶지가 않다 막 그래가지고 잠 못 자고 막 많이 피곤하니까 지금도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저녁에 또 어젠 손님이 없었는데 오늘은 또 늦게나마 손님이 많아가지고 지금 설거지가 산더미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타님 어서 오세요. 네, 천세인님 어서 오세요. 아무튼간에 제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7만 원에 다 팔고 업비트와 K뱅크에 놔뒀던 돈들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지표 인드라가 철수했기 때문에 이제 산타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께서 뭔가 인드라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세상이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가 다. 하필 그때 왜 인드라가 조금 더 자다 깨지 않고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팔지 않았을 텐데 그랬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시작한 암호화폐 결산을 올해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연말까지 올해는 그냥 접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스럽게 인드라가 그 암호화폐 결산을 딱 내보니까 그래도 플러스였구나. 한 9만원 정도, 9만원, 아니 9만원이 아니네, 8만원 정도의 이득을 봤다. 전반적으로 8만원 이득을 받습니다. 수수료 같은 거 다 빼고 이번에까지 손해난 것까지 다 감안하면 8만원 수익이, 그것도 다행이다. 8만원 난 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8만원 수익이 난 것도 이렇게 패턴을 분석하면 인드라가 다 포기했을 때 위기에다가 인드라 절망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마이너스 막 100만원까지 갔다가 하루아침에 막 그 플러스 20만원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직전에도 막 마이너스 120만원 그런 게 났다가 하루아침에 그 플러스 78만원 결국은 뭔가 그 어떤 위기상황에서 이렇게 상한가 비슷한 거 한번 맞고서 인드라가 났다 이거죠. 다 포기하니까 된 거고. 그때 옛날에 인드라 여러분한테 막 맨 처음에 주식만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때 인드라가 막 다 포기했을 때 그때 한두 번 정도 상한가 비슷하게 가가지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드라 패턴은 결국은 같아요. 남들보다 한 하루 이틀 정도 미리 예상해서 들어갔다가 막상 폭락을 겪으면 인드라가 심리적으로 어쩔지 모르고 팔거나 아니면 인드라가 참자 그런 게 아니라 인드라가 갑자기 그날따라 팔았어야 되는데 팔지 못한 것은 인드라가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졸려가지고 잤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날도 이제 인드라가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저점에 팔았었겠죠. 근데 그때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자는 바람에 아침에 딱 깨보니까 플러스가 됐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드라가 이렇게 이쪽으로 투자 같은 거는 저하고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무슨 만약에 뭐 실전 투자에서 돈을 조금 번다면 그거는 인드라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신께서 좀 약간 봐준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하여간 제 이성적인 것과 아무 무관해.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고 너무 부족하다 이거죠. 인드라가 딱 한 선을 정했던 이것을 이 선을 넘어서면은 손절해야지 한 거 이상으로 폭락하고
야 이건 이 정도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오르고 세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고 지나치게 모자란 것들에 대해서 하기에는 제 어떤 세계관이나 인생관 그런 것이 제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어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어떤 사람들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간에 저는 정말로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대단하다. 저하고는 다른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674회 옥스월 타임즈쇼 2020년 12월 20일 인월리 인드라 이더리움 오늘 팔았다. 산타랠리 시작. VOA 성렬형 어전 원희룡 세훈형 아침 한개 치북의 신인균 을지연구소 국토전략 정진석 잼뱅 오토기어 김승현 기쁠 이런 제목입니다. 어전 성렬형 생일 축하. 정진석 코인 이슈 깃불 VOA 아침 한개 세훈형 원희룡 김단태 젊은시가 국토전략 뉴욕 주민 배승희 추국의 신인균 국토전략 두 번이나 들어갔네. 을지연구소 김승현 오토기어 잼뱅 젊은시각 이런 제목입니다. 인들아 오늘의 깨달음 삶이란 과부족이다.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족하다. 자본재란 신이 인간에게 주신 궁극 선물이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늘 가능하게 하는 대량 유통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과할 때 위기관리에 주력하고 부족할 때 기회로 여기고 내실을 기한다면 우리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인드라는 실전 투자에서 이렇게 어떤 파충류네가 잘 관리를 못해 마자세가 부족한 거죠. 인드라가 쫌생이기 때문에 쫄보. 이 정치에 대해서는 쫄보가 아닌데 이런 투자 같은 데서는 제가 쫄보라는 거를 인정합니다. 나타샤도 그래요. 나타샤는 뭐 이렇게 꿈쩍도 안 해. 근데 인드라 막 옆에서 막 그냥 한번 인드라가 부정적인 데 빠지면 계속 막 그냥 지나친 어떤 이런 면에서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긍정적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인드라가 부정적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꿔봐야 되는지.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자, 그렇게 말씀. 그냥 그래서 이 성격은 그렇다고 한다면 인드라가 투자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인드라가 또 투자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계속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등간에 이런 것들은 인드라의 한계고 문제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깃불 무조건 이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사다리 게임은 잘못 만들어진 게임이다. 그래서 양쪽 끝에가 이길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죠. 사다리 게임 직장인들 사이에서 정신내기 많이 하죠. 그래서 양쪽 끝에를 하면 확률이 떨어진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렬형도 12월달 인드라도 12월달 생일이죠. 겨울아이네요. 겨울아이. 몰랐습니다. 생일 축하하고요. 젊었을 때 인드라가 왜 내 생일을 축하해야 되지? 축하받을 사람 분은 오히려 나
나를 이렇게 낳게 할 때 고통을 받았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런 분들이 칭찬을 받아야지 왜 내가 내 생일을 축하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진짜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내 생일을 제대로 챙긴 적이 젊었을 때는 없었어요. 일부러 저는 그 내 생일에 대해서 부정했어요. 내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다. 뭔가 나는 내 세상에 내던진 존재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늙으니까 나도 모르게 챙기고 그러네요. 그리고 약간 섭섭해 안 챙기면. 자, 늙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지나가면 환갑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60이 되려면은 아직 2년은 더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렬형 중소기업 소상공인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겨울이 되기를. 왜 이렇지? 네. 여튼간에 윈윈 윈터 겨울 페스티벌 했고요.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과 2천만의 임금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얘기했고요. 그래요. 올해도 고생했어. 스스로 얘기하면 안 됐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성렬형 화이팅! 그 다음에 다누리가 드디어 달 궤도에 성공했습니다. 고생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 이에 비해서 이제 여기에 자극받은 반쪽 정문이 이제 또 무슨 북한 우주국 뭐라 가지고 뭐 이렇게 쇼를 했는데 실패했죠. 아침한개님이 조작 가능성이 있고 VOA 미국의 소리에서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물론 한국의 찌라시들은 액면 그대로 북한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있죠. 그 점을 아침한개님이 지적했고요. 2002년 무기체계 획득 업무 발전 컨퍼런스 이게 있는데 여기서 그 44분부터 GPS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을지연구소가 카이스트 내에 있는 미래 육군 연구소다 이거죠. 그래서 전 몰랐는데 AI 분야에서 논문이 별로 없고 중국이 많이 앞서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 얘기는 카이스트가 세계 6위고 아시아 1등이다.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천 국방과학기술을 개발 중이다.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상상력, 창의력, 원자탄을 안 터지게 할 수 있을까? 물속에서 더 빨리 갈 수 없을까? 이런 어떤 퍼스트 무브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1543년이 어떤 해인지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데 세계는 잘 알고 있다. 포르투갈 상인이 처음으로 일본에 조총을 전해준 해가 1543년이다. 이렇게 강조하네요. 지연구소 이 발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류는 이것을 한 사람과 없는 것을 가능하다. 그래서 왜 사실 지금 트위터 정도만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포기할 정도로 트위터가 중요한가, 미친 짓이 아닌가,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근데 이렇게 트위터의 미래를 건다는 것은
트위터에 이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트위터가 테슬라보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미 이제 테슬라가 해낼 수 있는 얘기들은 다 이미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우리 경미한 아스퍼거와 그 구글 인공지능 재밌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 그러한 어떠한 시스템이 트위터에 도입된다면 트위터가 또 다른 그런 진화를 모색할 수 있다. 사실 뭐 지금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과거의 싸이월드에서 크게 나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드라가 볼 때는 이미 한계점을 맞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에 인공지능 대화 이것이 만약에 신속하게 도입된다면 어떤 트위터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루스코님 어서오세요. 하여튼간 앞서가는 친구예요. 일론 머스크는.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AI 얘기했는데 김단태도 인드라 숨진 애독자인가? 그렇죠. 테슬라가 많이 불안하다. 테슬라 CEO 그만둔다는 얘기가 뭐 거의 그만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다음에 우리 오토기어, 지난번에 또 오토기어 얘기했더니 오토기어님이 또 이런 편집 영상을 옛날에 이제 가장 항의를 많이 받아서 이때 마크 오토기어님이 너 무슨 뭐 테슬라 찐팬이냐, 뭐 머스크 빠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받았던 때예요. 어쨌든 간에 이분의 혁신적인 모빌리티, 자동차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주거 형태로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적이게 되는데, 그때 ESD가 뭐냐면 이제 결국 자율주행이죠. 그 자율주행이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엄청난 어떤 바뀜이 있다 이거죠. 그 오토기어가 이제 비유를 한 것은 이런 거죠. 핸드폰. 과거 핸드폰은 전화 통화가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앱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부가 기능이고 보조 기능이고, 어찌 주로는 전화 통화하고 그게 주인데, 지금은 인드라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수가 전화 걸기 스마트폰이 단순히 전화 거는 게 오히려 보조적으로 전락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자동차가 어쨌든 출퇴근 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게 자율주행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들을 앞서갔던 것은 일론 머스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그 트위터의 지금 주된 기능이 만약 여기에 인공지능 AI가 도입된다면 시스템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토기어도 인드라 숨진 구독자, 인드라가 오토기어 사연을 지난 방송에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정의선 현대차 CEO가 테슬라 타봐라, 자존심 졌고 정의선 진짜 속내는 아이 뭐 세미트럭 어쨌든 잘 만든 거죠. 타봐야죠.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세미트럭 비파 오토기어 동영상 소개했는데 정의선이 세미트럭 타봐라라고 유명하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정의선이 잘하고 있군요. 어쨌든 현대는 현재 록펠러 가문과 왕회장 라인이 잘 연결돼 있죠.
왕회장, 그 다음에 왕회장 2세대, 3세대가 다 지금 록펠러 가문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현, 소나타 눈에도 안 들었는데 세보레 말리부 풀체인지, 예? 아이 하여튼간 김승현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GM에서 지금 또 문제가 있죠. 인드라는 대우자동차에서 근무를 하고 했었고, 차팔이 했었죠. OJ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는 팔았는데 월급은 대우자동차에서 돈을 받았고 급여를,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대우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이제 차팔이도 대우자동차에서 직접 생산 라인에 투입돼서 차를 만들어봐야 또 영업에 어떤 마인드가 성립된다는 그 김우중 회장의 생각 때문에 일주일 동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GM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드라가 조금 더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조금 더 이해도가 빨라요. 그리고 인드라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바로 대우자동차 옆에서 살았거든요. 인천 북구 작전동이라는 게 있어요. 작전동. 이게 작전. 그래서 동네 이름이 왜 작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전하는 데예요. 작전동. 그래가지고 대우자동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승현 얘기 잘했어요. 이렇게 지금 점점점 지금 그 근로자의 이권, 이득을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오히려 깎아먹고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하는 것이 현 민주노총 지도부라면 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바꿔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래서 민주노총 회계 장부를 들여다본다.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 민주노총 그 간부급들이 인드라 눈치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많이 컸죠. 이권이 너무 많이 걸렸어. 애들이 지금 겉으로는 뭐 노동해방이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그냥 국물 빨아먹는데 착취하는데 젊은 노동자 착취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족속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금 사업 이런 거 감사 잘하고 있고요. 세훈 형 잘하고 있습니다. 성렬형도 잘하고 있고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드라가 예전에 그랜저 올해죠. 올해 올 초에 1월달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있었는데 팔았죠. 그 헤이딜러 중고차 딜러 앱 헤이딜러에 팔았는데요. 현재 중고차 1위가 헤이딜러라고 할 수 있어요.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도 제가 중고차 매매할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운 좋게도 올 초 중고차 시세가 올해 기준 최고가였다는 행운도 있었고요. 아무튼 요즘 인드라는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는 뚜벅이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든 차량 구매 이사가 있는데 일단은 사이즈 페럼이 종료가 되고 인드라가 사이즈 페럼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빚을 얻었기 때문에 이 빚을 다 갚는 때가 와야 차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년 보고 있어요. 5년쯤 뒤면은 다시 인드라가 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랜저 신차를 몇 년에 구입했더니 아래 같은 여론조사 업체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론조사에 응했더니 계속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면접 여론조사이거나 좌담회이거나 시승이거나 자동차 전시회 초대이거나 그래요. 대신에 여론조사를 응하면 공짜가 아니라 약 5만원에서 10만원 수고비를 받습니다. 단 해당 차량 보유자여야 하고요. 이렇게 하죠. 나이스 DNR. 그래서 이거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처음에는 한 1년 동안 이거를 받다가 계속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올릴 테니까요. 근데 단 이것은 수도권 죄송한 말씀입니다. 수도권만 한정한 서울, 인천, 경기도 안에 한정돼 있다. 다른 지역은 너무 머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를 올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들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아나 코인슈, 그 다음에 사이비트르님 보시면 좋아하실 영상, 경기 침체 없다 지금이 승부처. 캠피시어는 이제 대표적인 긍정론자죠. 버스 곧 떠납니다.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사이비트님이 좋아할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다른 건 참고하시고 직접 보시면 되고, 인드라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화폐 유통 속도 증가율을 모른다. 캠피셔도 이거는 연준 마음이죠. 연준에서 유통 속도를 올리거나 크게 인드라가 중요한 게, 이분이 캠피셔가 얘기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화폐 유통 속도가 뭐다?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이죠. 알게 모르게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인드라는 금리보다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화폐 유통 속도 증가율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타이밍보다는 방향성이다. 큰 흐름에서 긴 호흡을 봐라 이거죠. 이성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야. 큰 방향만 보고 당장 손에 나라도 또 걸어가라 이런 얘기인데, 말은 쉬운데 인드라처럼 프로그래밍 돼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쫌생이가 되고 쫄보가 돼가지고 집값 폭락하면 팔아야지, 주식 폭락하면 팔아야지, 암호화폐 폭락하면 팔아야지, 이 생각밖에 없다 이거죠. 갑자기 그냥 IQ 10으로 돌변한다 이거죠. 어떤 자신도 모르게 해놓고 후회하는. 특히 인드라는 경제 부분에서 이런 면이 있어요. 정치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면에서 시련을 약간 즐기는데, 이상하게 투자만 하면 인드라는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됐는지 쫄보가 돼요. 그래서 노동개법, 세법, 박정희 모델을 박정희 정신으로 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7년 이분이 또 이제 세네갈 가시네요. 한국 분들과 같이 세마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니제르 땅의 강이 한반도와 유사한 어떤 그런 게 있네요. 이게 어디죠? 충청도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식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공항이라고 하네요. 전 몰랐었는데 이디오피아 공항이 또 이런 면에서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들이 아디스바바바 그 이디오피아 공항에 갔다가 다른 데로 간다. 이분이 이제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7년. 예, 예, 고맙습니다. 박수 치고요. 그 다음에 2023년 세계 건설시장 14조 불 규모로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원희룡. 이렇게 원희룡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죠. 저는 드라마 그 빠찡코에서 부산철수, 그 다음에 제주 희룡을 높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세훈이 형도 60년대생이지만 세훈이 형은 그냥 서울시장 레전드로 남아주었으면 좋겠다 를 강조하고 있고요. 나 비트코인 개인 지갑이 위험하다 얘기했고, 그다음 막내 아들 뉴욕 주민 이런 거 보면 이들하고 비슷한 과 같아요. 뉴욕 주민이 저 우리 나타샤도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문피아 소설인데 지금 JTBC인가에서 하더라고요. 나타샤가 이거 좋아하고 보고 있어요. 문피아 소설 원작이에요. 저는 별로 재미없는데 나타샤가 재밌대요. 그 다음에 문전비 정부 통계조, 이거 뭐 계속 있었던 건데 이번에 뭔가 드러나고 있죠. 여태까지 그 유튜버들의 주장이었다면 이제는 이 어떤 유튜버들의 어떠한 의혹을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된다니까. 이미 인드라 감셨잖아. 문전비 때 어떤 5년 동안 했던 적폐 것들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요. 이걸 타이밍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기다리시면 된다. 그리고 성희롱이 이걸 할 때마다 지지율은 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것들을 지금부터 왜 그러면 집권 초기에 딱 하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일단 성희롱은 조직을 알거든. 조직을 어느 정도 5월달에 집권해서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요 최소한의 조직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성매령이 행정부를 온전하게 이렇게 정상화시키지 못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수복되지 않은 구간들이 많아요. 한국 진장으로 치면 이제야 그냥 9.28 수복이 된 건데, 9.28 수복된 상황에서도 지방 같은 데서는 여전히 좌이파시오 치아가 많았잖아요. 그러한 좌이파시오 치아들을 하나씩 해방시켜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민씨가 그 다음에 추부길도 뒤집힌 맹꽁 시파르 정책, 권위 추락인가 사상 몰락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현재 중국에서 위험스럽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 우회로를 통해서 인드라 블로그에 접속하시는 분께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중국은 지금 기존의 훅다부지 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위본이 반중으로 돌아섰고 중국 경제도 중진국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등소평보다 훨씬 더 현명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할 시기에 문전비보다 100배 1000배 더한 맹꽁의 시파르가 정신자리를 꿈꾸고 있으니 향후 10년 중국은 문화 쿠데타 시기와 버금가는 암흑시대라고 규정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위본 지시를 어느 정도로 따릅니까?
특히 위안화 자유태환에 대해서 제일 궁금합니다. 그건 지신가요?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말을 듣지 않고 자유태환을 줄곧 거부한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이 이제 역사와 장단점을 알아보셔야 되고, 홍콩달러 패그제 위기 이 문제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정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영혼과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다가 최근 맹꽁시 파르파쇼 정권에 분노한 현재 중국에 사시면서 우회를 통해 한국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인들아 방송과 블로그에 접속 중인 제주동포 지문에 대해 인드라가 구분론 관점을 설명드립니다. 하나, 위안화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인가? 아니다. 국일본은 달러 중심 달러 인덱스 체계입니다. 위안화는 달러 보조 기축통화로서 엔화 유로화처럼 인정받은 것이지 오리지널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려면 전세계 51% 이상의 군사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이야기하는 위안화 기축통화론이란 어디까지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죠. 지정학 차원에서 한정된 지역에서만 말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유로화, 과거의 마르크화, 엔화처럼 말이죠. 유로화는 유럽, 엔화는 이제 아시아, 이런 식으로. 헌데 이러한 통화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닥치는가? 외환위기가 필연이죠. 두 번째, 회그제란 국유원이 제한적으로 허가한 보호 무역 제도이기에 때가 되면 없애야 한다라는 겁니다. 없애지 못하면 외환위기가 필연입니다. 한국도 김영삼 정부 시절까지 나름 회그제를 해왔습니다. 회그제란 통화시장에서 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유원이 인정하니까 이런 회그제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회그제를 할 수 없고 국유원 선택 있는 나라에만 가능합니다. 과거 국유원은 친중정책으로 중국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회그제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허나 중국이 201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르자 국유원은 중국의 새로운 제안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회그제를 없애야 중국이 더 나은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를 거부한 것은 중국 맹꽁시 파르파쇼 정권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이룰 것이 많아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윈윈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국유원은 선택하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했다면 중국 공산당은 정치보다 경제를 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경제보다 정치를 택했던 거죠. 그것이 맹꽁시 파르파쇼 정권인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반쪽 놓으면 문전비 자유파쇼 정권을 택한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물론 국유원이 임명하지만 한국 시민이 그 이상으로 자유인이라면, 중국이 그 이상으로 자유인이라면 국유원은 오늘과 다르게 임명했을 것입니다. 한국인이 보다 현명하고 똑똑했다면 국유원은 결코 문전비나 자유파쇼 반쪽 노면 대통령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국인이 보다 똑똑해지고 자유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인도 마찬가지죠. 중국인들 대다수가 보다 자유인이라면 그분은 오늘과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잘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렬형을 지지하여 정치보다 경제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든영을 78대 22 이런 좌익파쇼 선전성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78%가 이든영을 지지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핵심은 정경유착이 아니라 경정유착이다. 한국에는 정경유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반면에 반쪽 정원이 통치한 북한은 정경유착 국가니까 후진국이죠. 중국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정경유착 국가니까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대한민국처럼 경정유착 국가고, 후진국은 정경유착이다. 예. 정치가 갑이고 경제가 을인 나라는 후진국, 경제가 갑,
정치가 어린 나라는 선진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유착한 후진국 푸딩, 맹꽁은 시파로 반쪽정원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 이유가 이거다. 네, 경정유착을 해던데 정경유착을 하고 있다. 세 번째, 경제자유와 시작과 끝이 자유통화제입니다. 시장과 연동되지 않는 통화란 특정한 정치 의도가 주도하는 통화입니다. 특정한 정치 의도를 구분이 필요해서 허가하는 한 이런 통화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구분과 특정한 정치 의도가 특정하는 경우 해당 통화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위안화가 구입한 큰 그림에 역행하는 한 위안화 미래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둡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안화가 그 아무리 돈을 찍어내더라도 그거 허가 없이 맘대로 찍어내는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필요합니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 외환 담당들은 다 구변이 임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잠시만요. 네,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은 중국 맹꽁 시파르 정권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깜짝가치를 해낼 능력도 없이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처럼 자세를 낮추지도 않으면서 세상 흐름에 눈가기를 닫는 반개혁 반개방 정책을 고수하는 한, 어찌하는 푸딩식 군사력 과시 따위 외도덕 정치를 구사하는 한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을 냉정하게 직시하려는 인드라와 같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기에 맹꽁의 시파르 자이파쇼 정권이 전속하는 한 자유태완제란 중국인에게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자유태완제를 진정으로 말한다면 지금 당장 반파쇼 반맹꽁의 시파르 정권 자이파쇼 정권 타도를 위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트코인 얘기 참고하시고, 이거 좋은 정보예요. 이제 보다 유동성이 더 풍부하게 들어온다 이거죠. 결국은 유통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 중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재밌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블록미디어. 인드라는 역시 인간 지표이고 구라 경제학화입니다. 어제 7만원 손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네. 아까 얘기했죠. 원하시면 인드라가 또 수익 거두고 앓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도 있어요. 증거 요구하면 인드라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멍청한 짓을, 다른 사람은 잘한 것만 공개하는데 저는 그렇게 두고두고 인드라가 교훈을 되시기 위해서라면 어쨌든 이건 뭐 또 자료를 남겨야죠. 인드라가 이렇게 멍청하게 투자했다. 지금 막 이더럼이 폭등하는데 저점에서 다 팔아버린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더리움으로 이제 오늘 다 수익 거두고 있는데, 인드라는 그때 거꾸로 갔다 이거야. 가장 한심한 개미의 전형이 인드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하시고. 진짜 눈물 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드라는 한마디만 하면 이더리움 이렇게 투자할 때 멘탈이 어떤 거냐면 150만 5천원대는 지킬 줄 알았어요. 인드라가 막 여러가지 이렇게 했는데 150만 4천원대로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진짜.
거기서 어떤 뭔가 인드라가 필름이 툭 끊긴 것 같아. 5,000원대, 그러니까 5,100원 이런 정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도지코인도 나중에는 그 업비트 기준으로 100원 밑으로 떨어지겠지만,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도지코인이 1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여튼 도지코인 영향. 예,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뭐 저 가격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있는데, 그것도 그날 그렇게 떨어지니까, 만약에 이더리움만 떨어졌다면 인드라가 매도는 안 했을 것 같다. 그냥 중요한 게 그런 거 아니고, 인드라가 프로그래밍 된 사람 같아요. 그때 막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인드라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때 왜 잠을 깨? 그냥 푹 잠잤으면, 아침에 봤으면, 인드라가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났으면 그 당시 플러스였거든요. 한 1%. 인드라가 샀던 가격보다 한 1,000원, 1,000원이 아니라 한 200~300원 더 비쌌었어요. 인드라가 깨는 시간이 대략 한 오전 10시거든요. 10시쯤에는 플러스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그때 팔았으면 손해도 안 봤을 텐데, 왜 새벽에 잠을 깼는지. 지금도 막 2시간밖에 잠을 못 자가지고요. 너무너무 피곤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막 힘을 내줘야 되는데 인드라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을 직시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푸틴 세우의 충무수 전지나 벨라루스, 신인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이거 이제 세훈이 형이 복격 나서는 거죠. 얘가 또 이런 걸로 쇼했지 뭐.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연료다. 기술적 퇴보 가능성. 일만이 북한이 구라치고 있죠. 신인규 선생 지적했고, 그 다음에 또 아침한개님도 이거 지적했죠. 부산 정철 위선은 거지. 공개사진 분석. 이거 아주 좋아요. 역시 한반도 최고의 안보 전문가는 아침한개님. 한국 와서 보고 처음 놀았던 한국 생활에 화가 나는 진짜유. 잼뱅. 한국 생활에 화가 자주 나는 탈북인 여성분 재밌는 얘기를 약간 어그로 끌은 거죠. 재밌게 봤습니다. 푸틴 망령 얘기 나온다. 동아시아 5개 부국 랭킹 한국 독보적 1위 될 것. 이런 게 또 우리 국토전략의 국뽕인데, 나름대로 뭐 일리가 있는지, 항상 국뽕은 없는 걸 가지고 뻥튀기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지나치게 뻥튀기 하고 있죠. 그래도 어떤 새마을운동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 모델, 개발 모델, 아프리카 모델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이 우선 해외 인재를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 한류 때문이죠. 아침에 한개님 또 이런 것들 재밌고, 여기서 1분 끊겠습니다.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요. 맞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한번 보고요.